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시 육친을 계속 이어서 이제 보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갑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육친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일간 뭐 신금일간이라고 합시다. 신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육친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금이니까, 금을 이렇게 설하는 수가 이제 식상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식상. 그 다음에 이제 금이 극할 수 있는 목, 요거는 이제 재성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재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간을 극하는 거, 일간을 극하는 화는 관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극하는 거, 나를 통제하고 극하는 거, 관성.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생해주는 거, 엄마처럼 나를 생해주는 거를 인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행이 다 돌아가죠. 그죠?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와 같은 거를 이제 비겁이라고 합니다. 나와 같은 오행. 그러니까 금은 다 이제 비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좀 이렇게 상세하고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이런 게 그 용어도 낯설고 뭐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자세히 하시다 보면 다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수십만 사람들이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행이 같은 것을, 오행이 같아요. 오행이 같은 거를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어깨를 견주다는 뜻인데요. 어깨를 나란히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오행. 이게 만약에 갑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갑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은 것. 그리고 지지로는 이제 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겁재라고 있어요. 겁재. 이거는 이제 오행이 다른 건데, 겁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하고 다른 건데 재를 뺏는다는 거죠. 재를 뺏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을에 해당됩니다. 지지로는 묘. 오행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같은 목인데 요건 같은 양. 요거는 같은 목인데 다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설하는 거 중에 식상이 있었어요. 그죠? 식상. 그거를 이제 자세히 구별하면 식신과 상관이에요. 지금 요거는 이제 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들은 이제 목이 되는 거고. 그렇겠죠? 얘는 이제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식신은 뭐냐? 나를 설하는 기운 중에 오행이 같은 거를 식신이라고 합니다. 설하는 오행 중에서 같은 것. 그러면은 병이 되는 거죠. 화 중에서 양. 내가 지금 양이잖아요. 목 중에서 양에 해당되잖아요. 양.
그럼 이제 화 중에 양, 얘 양이잖아. 화 중에 양. 지지로는 4. 그리고 이제 상관은 음양이 다른 거예요. 나를 설하는, 일간을 설하는 오행 중에서, 그럼 설하는 오행이니까 화가 되는 거죠. 그럼 화 중에서 음양이 다른 거. 여기가 양이니까 음양이 다르려면 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정이 음이 되는 거죠. 지지로는 5. 이제 이거를 상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요 한자를 보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식신이에요. 식신. 밥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식복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식복과 뭐 수명과 건강,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뺐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 얘는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다 이런 의미고, 상관은 말 그대로 이제 한자를 써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이게 이제 관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을 상하게 한다 해서 상관입니다. 상할 상자를 써서 관을 상하게 한다, 상관. 그러면은 이것들이 왜 관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토가 있을 거고, 여기 관이 있겠죠, 그죠? 관인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관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상관이 이 금을 치니까, 관을 치니까, 그럼 왜 특별히 이제 상관이라고 명을 했느냐? 나를 극하는 오행 중에서 같은 음양이 다른 것. 내가 지금 목 중에 양이잖아요. 그러면은 음양이 다른 거니까 금 중에 음양이 다른 것. 그러면 이제 금 중에는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었어요. 그죠? 천간에. 근데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다른 것. 얘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 이게. 얘를 정관. 그러니까 그리고 얘를 이제 편관이라고 그래요. 이 편관, 치우칠 편, 뭐 이런 의미인데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죠. 여하튼 여기서 갑이 볼 때 요 신금은 음양이 다른 금은 요거는 이제 정관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관이 이 정화가 경금은 못 치는데 신금은 친다 이거야. 신금을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귀한 신금 정관을 이 상관 정화가 이렇게 화극금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양이 같으면 무정하게 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음이잖아요. 음이 음을 치는 거예요. 사정없이. 음은 양을 잘 안 쳐요. 음양 관계를 이뤘기 때문에 둘이 짝짝꿍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요 정화가 나를 설하는 기운 중에 음양이 다른 요 정화 상관이 이렇게 관을 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을 친다, 상하게 한다 해서 상관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는 왜 식신이 되느냐? 이 편관이라는 거는 나를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질병과 같고, 이 편관 자체가 뭐 재난과 같고 형액과 같고 관제와 같은 건데, 요 식신이 있어가지고 요 식신 병화가 같은 양은 양끼리 이제 잘 견제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음양이 만나면은 견제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양이잖아요, 지금 설하는 오행 중에 화. 이 화 양이 이 편관을 이제 도둑, 질병, 뭐 관제 이런 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요 식신이. 그러니까 이 식신이 있으면 내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겠죠, 그죠? 질병도 없고, 그래서 수명도 길고,
먹을 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길하게 봅니다. 이렇게 나를 억압시키는 그 대상을 견제해주는 도둑을 지켜주고, 관제를 막아주고, 질병을 막아주고, 형액을 막아주는 그러한 글자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식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토를 보면, 토에는 토도 이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토도. 지금 이제 여기 화가 있고, 여기 목이 있고, 여기 토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금이 있는 거고, 조만간 이제 여기 수가 이제 하나 있겠죠. 그죠? 오행이. 그러면 이 토는 정제와 편제가 있어요. 토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른 재물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제가 있는 거죠. 편제가. 그러면 이 겁재라는 놈이, 이 겁재가 나의 정당한 재물, 이제 정제를 뺏었기 때문에 이제 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이 정제는 음양이, 내가 극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에서 보면은 토가 무토하고 기토가 있죠. 그죠? 기토와 무토가 있다면 이게 음양이 다르죠. 얘가 이제 목 중의 양인데 이건 토 중의 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을목이 얘를 극할 수 있잖아요. 음과 음이 만나가지고 얘는 음이잖아요. 지금 목 중의 음. 이렇게 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재물을 얘가 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겁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정제. 편제는 그렇게 정당하게 버는 재물에 비해서는 좀 치우친 재물로 보는 거예요. 치우친 재물로.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요거를 처로 봐요. 처로. 여자는 요거 식상을 자식으로, 이제 여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 여자는 이거는 이제 여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한테 이제 요건 처로 보는 거고, 요거는 치우칠 편인데 요거는 바르지 못한 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 이외의 여자, 남자 같은 경우에 이외 여자, 처 말고 처 애인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육친으로는 부친으로도 봅니다. 부친. 이런 거는 이제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여하튼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편제를 부친으로 본다. 남녀 공이, 남녀 모두 편제는 부친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관성은 여자로 보면, 여자로 볼 때는 남편으로 봐요. 남편. 요 정관 요거. 요 편관은 남편 이외의 남자. 남편 외의 남자. 그러니까 재성하고 관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수, 이거 이해되시죠? 이 정관을 남편으로 본다. 여자는. 아까 남자는 정제를 처로 봤죠. 그죠? 이게 이제 기준이고, 사주에 정제가 없으면 편제가 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버지랑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그렇더라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처가 같느냐? 그거는 이제 금묘 화실 같은 거, 이게 궁과 성을 논할 때 자세히 또 다시 그거 보는 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를 알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요 수는 이 수는 이게 이제 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편인인데 그러면은 정인은 모친과 같다 이거예요. 나를 생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생하듯이. 근데 요거는 친어머니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나와 음양이 인성 중에 나를 생하는 오행 중에 음양이 다른 것. 그러니까 이제 수는 수인데 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수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리고 편인은 임수에 해당돼요. 같은 오행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모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어머니 외유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대상, 뭐 이모, 뭐 이런 개념으로도 이제 봐도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행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 의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되는지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